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2세 김말순 할머니와 며느리 윤지연 사이에 일어난 사연입니다. 겉으로는 효부처럼 보였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며 벌인 일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작은 녹음기 하나로 인해 무너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그날 아침 72세 김말순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현관문을 열고 신문을 가져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 사이에 끼어 있던 하얀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무심코 주워든 봉투를 열어본 할머니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 안에는 대출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힌 서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서류에 찍힌 도장이었어요.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었거든요. 말순 할머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자신의 도장을 사용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 도장함을 확인했어요. 도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뭔가 위치가 달랐어요. 할머니는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들 성호를 키우며 이 집 한 채를 마련했죠. 그게 할머니의 전 재산이었어요. 은행 예금도 얼마 없었고 연금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 집만큼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자신 몰래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니. 할머니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대출 금액은 5천만 원. 그리고 대출자는 며느리 윤지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5년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며느리는 겉으로는 참 효부였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께 차를 끓여드리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주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많이 받았죠. 말순 씨 복 많으시네요. 며느리가 그렇게 잘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지연이 참 착해요. 그런 칭찬들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 성호도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잘 모셔준다며 늘 기뻐했고요. 하지만 지금 이 서류를 보니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며느리가 정말 자신을 위해서 함께 살고 있는 걸까요? 저녁 무렵 며느리 지연이가 시장 보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죠. 어머니 오늘 좋은 고등어가 나왔다고 해서 사왔어요. 구워드릴게요. 지연아 잠깐 앉아봐.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지연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이게 뭐니? 할머니가 대출 서류를 내밀었을 때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진정하며 말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현관에서 주웠어.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내 도장이 찍혀 있더라.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지연이가 펄쩍 뛰었어요. 어머니 이건 분명히 누군가 장난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어머니 몰래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내 도장은 어떻게 설명할 거니? 어머니 도장이요? 저는 어머니 도장 만진 적도 없는데요. 어머니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있으셔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지연이의 말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정말 자신이 착각한 걸까요? 요즘 들어 기억이 가끔 흐려지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아들 성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어머니 지연이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할머니는 아들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성호는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머니 이거 이상한데요. 대출 서류라면 은행에서 정식으로 오는 건데 왜 현관에 이렇게 있었지? 어머니. 지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여보 당신도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성호는 난처해했어요. 어머니도 믿고 싶고 아내도 믿고 싶었거든요. 엄마 그냥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지연이가 왜 그런 일을 해요? 요즘 어머니 깜빡하시는 일이 좀 있으셔서.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더욱 당황했어요.
정말 자신이 착각한 걸까요? 하지만 분명히 현관에서 주운 서류였는데 결국 그날은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할머니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이상한 일들을 계속 발견했어요. 자신의 통장 사본이 지연이 방에서 발견된 것이었죠. 지연이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실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둔 거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어요. 또 어느 날은 지연이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가 눈치채기 시작했거든.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몰랐지만 뭔가 수상했어요.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자 지연이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거든요. 누구랑 통화했니? 아, 그냥 친구요. 어머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지연이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지만 할머니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만약 정말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할머니는 일부러 치매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방금 한 일을 기억 못하는 척하고 가끔 엉뚱한 행동을 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연이가 걱정하는 척했지만 할머니는 그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걱정이라기보다는 기대? 아니면 안도? 지연아, 미안하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어머니. 자연스러운 거죠. 병원에 한번 가보실까요? 할머니는 지연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연이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할머니의 치료에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약을 챙겨주고 병원 예약을 잡아주고 심지어 요양원 정보까지 알아봤어요. 어머니,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아챘어요. 지연이가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연이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어요. 지연이가 외출한 사이 할머니는 지연이 방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서랍 안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죠. 자신의 인감증명서, 사본, 등기부등본,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 계약서에는 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지연이가 다른 곳에 집을 사는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이런, 정말 그런 거였구나. 할머니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계약서 옆에 적힌 메모였어요. 시어머니 치매 진단 받으면 후견인 신청 가능. 재산관리권 이전.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연이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예요.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다음 날 할머니는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모르게 거실 소파 아래에 숨겨뒀죠. 며칠 후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지연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방에서 자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죠. 응, 이제 거의 다 됐어.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 받았거든. 할머니는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병원에서도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고 했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후견인 신청할 수 있을 거야. 집? 당연히 팔 거야. 이 동네 집값이 얼마인지 알아? 최소 3억은 될걸. 그 돈으로 우리 집 사고 나머지는 우리가 쓰는 거지.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5년 동안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시어머니, 원래 요양원 보낼 생각이었는데 요즘 워낙 비싸더라. 그냥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드리고 우리는 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성호? 걔는 아무것도 몰라. 어머니만 잘 모셔달라고 하면 고마워하지. 착하긴 한데 너무 순진해. 통화가 끝난 후 할머니는 한동안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녹음기에 모든 게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성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아들을 불렀어요. 성호야, 엄마랑 단둘이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녹음기를 꺼내놓고 어제 녹음한 내용을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던 성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리고 녹음이 끝났을 때 성호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지연이 목소리예요? 응. 내가 직접 녹음한 거야. 성호는 머리를 감쌌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그때 지연이가 외출해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죠.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성호가 녹음기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지연이는 녹음기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척했죠. 성호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연이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여보, 이건 설명해봐. 성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내가 듣기로는 내가 우리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는데?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은 몰라. 내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꿈. 모든 걸 버리고 이 집에 들어왔어. 지연이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더라. 매일 어머니 눈치 보고 집안일 하고 내 인생은 없는 것 같았어. 그래서 어머니 재산을 노린 거야? 아니야.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처음엔 그런 생각 없었어.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 당신 월급으로는 집 하나 사는 것도 힘들고 아이 낳으면 어떻게 키울 거야? 그렇다고 어머니를 속이는 게 맞아? 나는. 지연이가 흐느꼈어요. 나는 그냥 내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것만 원했어. 당신은 어머니 아들이니까 나중에 이 집도 받고 재산도 받을 거잖아. 하지만 나는 평생 이 집에서 어머니 시중 들다가 늙어 죽는 거야. 성호는 아내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어머니.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 마음은 이해한다. 두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봤어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많은 걸 포기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리고 불안했을 것도 이해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지연아, 가족이라는 건 서로 속이는 게 아니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는 거지. 어머니, 나도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모르고 있었으니까.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어요. 지연아, 이 집을 팔자. 네? 성호와 지연이가 동시에 놀랐어요. 이 집을 팔아서 일부는 성호 내 가족이 새 집 사는데 쓰고 일부는 우리 손자 교육비로 쓰자.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작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줘. 어머니, 그런 결정을 갑자기가 아니야, 성호야.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이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것도 이제 힘들고 너희 가족도 독립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지연아, 이기적인 건 나쁜 게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는 게 당연해.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할머니는 지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다음 날부터 이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연이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지 않았고 할머니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집을 파는 과정도 투명하게 진행됐어요. 3억 2천만 원에 팔린 집값 중 1억 5천만 원은
성호 가족의 새집 자금으로 5천만 원은 손자 교육비와 지연이의 취업 준비금으로 나머지는 할머니가 작은 아파트를 사서 편하게 사는데 쓰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성호 가족과 가까운 곳을 택했어요. 이제는 서로 부담 없이 자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지연이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응원했어요. 지연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해. 가족이라는 건 서로의 꿈을 응원해 주는 거야. 몇 달 후 지연이가 새로운 직장을 구했을 때 할머니는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1년 후 지연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 같아. 손자가 태어난 후 할머니는 새로운 기쁨을 찾았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성원의 집에 가서 손자를 돌봐주고 지연이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어느 날 지연이가 할머니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신 것도 그렇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 것도 그렇고. 지연아, 가족이란 건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아니야.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 이해하고 채워주면서 사는 거지. 할머니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며느리를 그냥 미워하고 쫓아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져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재산은 줄어들었지만 가족의 사랑은 더 커졌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족 간의 갈등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보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